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새학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날씨가 쌀쌀해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장에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서로 다른 반이 되어 일찍 끝난 친구가 항상 다른 한 명을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친구를 기다렸는데 그때 제 주머니에는 엄마한테 받은 5,000원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무엇을 사 먹을지 상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가 운동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 친구는 피아노 학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망한 저에게 친구는 1시간만 하면 놀 수 있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장난을 치며 피아노 학원으로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어느 골목 끝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가 피아노 문을 열자 한꺼번에 여러 대의 피아노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운데 피아노 한 대를 중심으로 양옆에 작은 방들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습실은 같이 들어갈 수 없어 저는 학원 앞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옆으로 2층짜리 낮은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파는지 간판도 없는 곳이 많았고 그 건물들 사이로 작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괜히 잘못 갔다가 길을 잃을 것 같아서 학원이 보이는 곳까지만 갔다가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가끔 주머니에 돈이 잘 있는지 꺼내보기도 하고 햇빛에 비쳐서 율곡 이이의 얼굴이 잘 보이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왔지만 이상하게 친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친구가 운동화를 꺾어 신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처음이라 이것저것 배울 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친구가 씩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게에 가서 간식거리를 골랐습니다. 친구는 자갈치와 작은 초콜릿을 샀고 저는 홈런볼이라는 과자와 병에 든 사이다 한 병을 샀습니다. 홈런볼은 비싼 과자였기 때문에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쳐다봤습니다. 친구는 오래 기다리게 한 것이 미안했는지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간식을 먹기 위해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나와 정신없이 떠들다 보니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던 피아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는 둘 다 말이 없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 알아? 친구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길은 이어진다. 친구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골목 저 골목을 아무렇게나 걸어 다녔습니다. 친구는 커서 경찰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경찰이 될 거라고 말하며 총을 쏘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보다 키가 한참 더 큰 아저씨들이 양쪽에서 우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어깨를 붙잡힌 상태로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둘 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경찰이 되겠다던 친구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불량배를 처음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더 인적이 없는 골목 뒤로 끌고 갔습니다. 있는 거 다 내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친구는 돈이 없었고 저는 간식을 사고 남은 1,000몇백 원의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졌습니다. 제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가방에서 50원짜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들 중 키가 좀 더 컸던 불량배가
자기를 속였다며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 바람에 모자가 벗겨졌습니다. 저는 얼굴을 똑똑히 봤고 그 모습을 본 작은 불량배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했는지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남은 한 손으로 점프를 하면서 제 배를 때렸습니다. 점퍼가 두꺼워 퍽퍽 소리가 났습니다. 성이 차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엉덩이를 걷어찼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는 꽤 오랫동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맞을수록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산 간식거리도 가져갔습니다. 우리 가고 10분 있다 출발해. 먼저 움직였다가는 또 맞는다. 우리는 시계도 없이 10분을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친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남은 5분 동안 같이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경찰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친구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 근처에는 가지 않았는데 어찌하다 보니 그 근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낮이라 괜찮겠지 싶으면서도 자꾸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기가 솔솔 올라오는 건물 뒤편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목욕탕이었습니다. 여탕을 엿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자가 벗겨질 때 봤던 그 키 큰 불량배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긴 불량배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옆에 있는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주차된 차 뒤로 숨었습니다. 둘은 일어나서 저를 찾는지 두리번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저를 발견하고 뛰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차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태워달라고 할까? 도와달라고 할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보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저리 가. 친구들이랑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불량배 중 하나가 제가 있는 쪽을 쳐다봤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골목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량배들이 귀를 하나씩 잡혀서 덩치가 큰 아저씨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불량배들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나이도 중학생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분명 어른들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흘린 눈물과 방금 차 뒤에 숨어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피아노 대신 합기도를 배웠고 저는 웅변을 배웠습니다.